정도 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감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에서 저 한대건이고요. 4월 7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월이 1300m 국산 6등급 함양산삼 학교와 엑스포 5경주입니다. 7월 레드블레이드가 배팅원의 축마스가 지난번에 확연한 변화를 보였었죠. 마필의 걸음 자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현성도 다시 한번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7번 놓고 1번 드려 1번 탄탄미너와 7번 레드블레이드 4번 경주월의 1200m 2등급 12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정말 12개 캔도 지난번에 이번 필요 완벽하게 좀 변화된 모습 한생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2번, 7번, 8번 방어하면서 마지막으로 단독서도 여유있는 모습 2번, 3번, 9번 경주리 1700m 지금 8경주 출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1번 쪽 인지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밀어줘야 되는데 최명 기사 잘 좋았던 것 같지는 아닙니다. 하지만도 외곽 뒤에 좀 밀려있긴 하지. 9번 넣고 5번 2위는 9번 나 제왕이별 제가 오늘 칭찬받았어요. 네. 똥을 잘 싼다고. 지금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이 점점 이제 애기가 돼간다고. 원래 남자 나이가 40을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도 막 나오고. 맞아요. 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남성상보다 여성의 스타일로 점점 변해가는 거겠죠. 남자분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긴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저는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똥 잘 쌌다고.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좀 편하게 보는 게 화장실인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 가서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빡 한번 힘 한 주면 그냥 쫙 뽑아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담당 PD가 시간도 없는데 화장실 한다니까 지랄했는데, 똥 잘 싸고 왔다고, 빨리 왔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나 좀 칭찬이 많이 그리운가 봐. 그 똥 잘 싼다고 칭찬해 주니까 되게 고맙네. 갑자기 웃기네. 여러분들도 질동하시고 똥도 잘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지? 똥 얘기를 했지? 어쨌든 오늘 KRA컵 대상경주가 있어요. 11개 경주로 펼쳐지는데 서울 11개, 부산 6개인데 그중에 KRA컵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대건은 그 경주를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로 삼아서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잠시 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똥 얘기 했더니 별로 할 얘기가 없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는요. 우연치 않게 토요일 경마 승부처가 똑같네요. 368열. 368열이고요. 토요일 방송 아니에요. 일요일 방송입니다.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산경마는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봤을 코너에서 다룰 기수는 이동화 기수예요. 어저께 토요일 경마에도 말씀을 드렸던 똑같은 기수고요. 기수는 많이 만나고 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봤을 코너를 어떤 기수로 할까 주로 인기 기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중첩이 되고 하는데 어떤 기수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은 그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반복적으로 하는 기수들이 몇 명 있죠. 이혁, 김동수, 임기원, 이동화, 다른 기수도 몇 명 하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말을 많이 기승하는 기수들이에요. 참고하셔서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화 기수와 첫 번째 만나본 마필은 4경주에 출전하는 6부 금요일입니다. 당일날 아마 인기 1위로 부상을 할 것 같은데, 지난 1000m 경주 3월 2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급전을 치르게 됐죠. 똑같은 1000m의 경주 거리인데, 당시에는 선행을 갔고요.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역시나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이동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 마필은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이동환 기수의 마음에는 안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뭐 눈깔 색깔이 바뀐다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선행을 가니까는 끈끈한 근성을 보여주면서 띄워주는. 그러니까 조교 때는 좀 덜 뛰는데 실전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뛰는 이러한 마필 유형이 아닌가. 여전히 마필 상태는 베스트는 아니래요. 자기 느낌으로는 조교 때는. 하지만 실전에서는 좀 바뀌는 스타일이라서 얼마만큼 인기도에 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시에는 선행을 갔고요. 뭐 그전에 따라가는 전개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가 만만치가 않죠. 사사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런 마필들이 저는 사실 내심 불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선전한 건 맞고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선행이었었고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닌 상태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이런 걱정이 좀 없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죠. 컨디션이 안 좋은 조교 때는 안 좋은데 실전에서는 정말 성적을 계속 내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4조의 88 빅토리도 그렇고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으면 얼마만큼 띄워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거 금노야를 충만을 놓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이상할 건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만약에 혹시 뭐 어떠한 확률에서든 간에 금노야를 입상권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것을 활용하신다면 충마로서는 다른 마필을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워낙에 잘 띄워줬으니까 찝찝하긴 하죠. 너무 솔직하게 했나? 그리고 또 우승한테 할 말 없어 사실. 자, 두 번째 만난 마필은 8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3마 포에버 위너. 한동안 좀 침체되어 있었던 걸음이 있었어요. 꾸준하게 뭐라 그럴까요? 마필 좀 꺼져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난번 그때 선두권에 강한 마필들이 없고 무너지니까는 막판에 한 발을 딱 쓰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걸음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 8경주가 한 달에 메인 승부처인데 경주의 편성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동하 기수의 말을 비르자면 레이스가 좀 빨리 전개가 되는 쪽이 좋다. 그래서 레이스가 빨리 전개돼서 앞선이 정리가 되는 순간에 내가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과연 이 경주가 얼마만큼 레이스가 빠르게 흘러가느냐 이걸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제가 뭐 더버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마필의 상태는 직전 경주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상태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어떠한 각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3번마 포에버 위너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냥 무시하지는 않겠고요. 막판에 한 발 쓴다면은 이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팅권에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본 마필은 11경기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3번 플레이시스 투고입니다. 지난번에 깜짝 놀랐죠. 네. 당시에도 척담제왕이랑 목차가 아직밖에 안 날 정도로 끝걸음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에도 58kg였어요. 이번에도 58kg 중량.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뭔가 불안불안한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직전 정도의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라고 해요. 사실. 근데 뭐 마필의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컨디션으로 뛰는 마필이 아니라 전기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만 하면 저는 제 능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2월 2일 경주 때부터 이동하 기수는 플레이스 투고의 회복세를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정말 청담제왕과 박빙의 승부를 연출해냈다고 한다면 부담중량 58kg라 하더라도 저는 경쟁력이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거우니까 불안하고 어차피 이게 대끼니까 잘라내고 싶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잘 알겠지만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 기수도 플레이스 투고가 58kg 중에 무거운 게 흠이지 뭐 말이 안 좋다 이런 말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58kg 중량을 다시 한번 이겨내기를 한번 교훈해 보겠습니다. 세 마리 앞에 말씀드렸어요. 4경주 6마 금로얄, 8경주 3마 포에버 위너, 11경주 3마 플레이시스 투고 세 마리 앞필들 좀 기억해 놓았다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감 없이 한 달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한 달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본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만 1경주입니다. 10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뭐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덜 뛰는 마필들이 있죠. 바로 이 3번 매니스피드입니다. 매니피 짝퉁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편성에서도 거의 왔는데 반마신을 깨지면서 아쉬움이 있었고 약간 어린 티가 있고 완벽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뛰는 모습을 보면 김동숙 기자도 그런 불안한 요소를 말했지만 이거는 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조금 더 불안하다 하더라도 상대가 워낙에 약해서 3번 매니스피드를 빼고서 이경주를 공략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100% 놓고 봤을 때 한 80%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80%를 가지고서도 우승을 할 것 같아서 매니스피드는 저 역시 뭐 어쩔 수 없이 충분히 나야 될 것 같고요. 1번과 거탑은 정평수 기수, 최원주 기수가 번갈아가면서 지금 타고 있는데 끝걸음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원준 기수를 만났을 때 그런 걸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느려졌냐 말이에요. 근데 뭐 최원준 기수는 이 마필이 원래 안 느렸던 마필인데 굉장히 발주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이번에 발주 연습까지 했다고 하니까 항상 배고픈 기수잖아요. 최원준 기수가. 또 편성도 잘 골랐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뭐 베나크만의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일본 거탑도 관심권 가는 마필입니다. 원번 광폭주행은 마필이 자꾸 외삭기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어가 좀 잘 안 되는데 선두권에서 가담을 해서 정말 행운이 따라주는 입상이 돼야지만 제어력을 발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편성은 너무 약하고요. 이 8번 그린파크가 상당히 웃기죠. 이 이동화 기수는 메인 이벤트도 조결했고 8번 그린파크도 조결했고 또 한 마리 더 했는데 뭐 이상한 말 한 마리 더 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3마리 아피를 조결했는데 결국은 이동화 기수가 선택한 것은 8번 그린파크입니다. 이게 그린파크가 뭐 보여줬던 거리면 다 좋았다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기수라고 한다면 경주가 막 깨지고 막 여기저기 쓸 때 안 쓰고 딴 데다 썼는데 결국은 자기가 조기한 말이 겹치잖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있다면 조금 더 자기가 좀 상금을 벌 수 있는 마필에게 손이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조기선한테도 상해를 구할 수도 있고요. 능력마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메인 이벤트는 감량 기술을 기용을 시켰고 8번 그린파크는 자기가 기승을 합니다. 8번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제 개인적인 판단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다른 마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5번 뭐 광폭주의, 4번만 퍼스트 썬더가 윤태혁 기수인데 저는 항상 태혁이가 타면 좀 무서워해서 이 태혁이가 이만피를 가지고 선행을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태혁 기수 만났는데 뭐 발음 베스트가 아닌가 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3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3번, 1번 쪽이 아무래도 유력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최저배당을 말씀드리는 제 입장도 있지만 이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마피들은 너무 악벽이 심해요. 그래서 3번, 1번 쪽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5번 광폭주행과 8번 그린파크는 혼전 나중에 이변권 정도? 예,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설금만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8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지난번에 한 달에 메인 승부처로 가져갔던 3번 빅토리킹이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맞고 먹었죠. 저희가 승부를 가져가서 이게 사실 사연이 있죠. 빅토리킹은 제가 2019년 상반기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충막감이었습니다. 그때가 2월 23일 경주였었는데 제가 깨졌죠. 예,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8월 16일 날 경주에서는 그 아쉬움을 많이 하면서 또 저희 승부처 경주에 한 방 맞고 들어와줬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문성혁 기수가 조금 아쉬운 전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여력은 없죠. 빅토리킹이 굉장히 여력 있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상대 마필들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재도전이 가능하겠고요. 7번 챔프K는 어느 정도 이동화 기수가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신영철 기수에게 바톤이 넘겨졌는데 마필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주행이 매끄럽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걸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한 주가 좀 딜레이 됐는데 제가 오늘 형철형 만났을 때 못 물어봤어요. 이게 딜레이를 시킨 건지 아니면 출마 투표에 떨어진 건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항상 이 마필은 정말 열심히 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마필이 돼서 뭐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무시는 못하겠죠. 그래서 3번과 7번이 어느 정도 인기권의 형성이 되는 마필들인데 3번은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3번 빅토리킹을 놓고 하는 게 맞겠지만 실전에 뛰는 모습을 보면은 크게 믿음감이 안 가서 3번, 7번을 충마로 선정하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하는 마필이 온마 코인 블레이드예요. 발주도 느리지 않고 주행검사를 10월달에 받고 3월달에 재주행검사를 받는데 주행검사 이후에 뭐 자창이 상당히 심하게 있어요. 뭐 상처죠, 일반적인 자창은. 그리고 골막염도 있었고 다 보니까는 데뷔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길어진 것 같은데 뛰는 지세를 보면 상당히 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3번, 7번이 대단한 능력 마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혼전 중에 선두권을 공략을 한다든가 욕심을 좀 내본다면은 뭐 코인 블레이드를 공격적으로 한번 축막감으로 놓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성올리데이엔과 8만 에이스 샤인 이런 아피들은 복병감이고요. 뭐 3번, 7번으로 땡땡 끝이 나도 뭐 할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온마 코인 블레이드 잊지 마시고 한 대가는 5번을 놓고 한번 이번 이 경주는 공격적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3번, 7번 두 마필 다 뭐 아주 출중한 능력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금화 3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의 첫 메타고요. 12번의 마필들.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강다리는 서 있죠. 3번 신부.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팔릴 때에도 너무 과신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선행을 못 나가고 나서 삽질을 하는데,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에요. 뭐, 선행을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 없는, 빠른 마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더군다나 게이트가 3번이기 때문에, 임경기수와 박재호 쪽에서는 이게 지난번 경고 때부터 힘이 차면서 걸음이 낮았다고 했던 마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선행을 가지 못하고서도 이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좋아지긴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부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과정에서 봤을 땐 웬만하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줄 수 있는 충만감이고요. 한대건이도 굳이 3번만 신부를 잘라내고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3번만 신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후자권에 한방마권에 한대건의 승부수를 띄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능력들도 크지 않고 마방의 내용들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안에서 엑기스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더 뛸 수 있는 마필, 그래도 내용이 나쁘지 않은 마필, 주력 한 방으로 승부하면서 상경주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더 풀려서 후반부 승부처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보는 경주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상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첫 메타고요. 12만의 아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하나는 직접만 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6번 금노야리 출전하죠. 아마 당일날 가면은 인기 1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직접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자세히 들었으니까 이게 능력으로 뛰는 겁니다. 마필이 조교 때 모습 보면 썩 베스트는 아닌데 능력으로 뛰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행을 갔을 때의 지난번 성적인데 사사가 더 빠르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짜랑한 한정에서 돌아왔던 거리이기 때문에 부담량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선행을 사사가 노릴 경우의 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충막감은 사사를 놓고 4번을 놓고 4번만 사사를 놓고 공략해보고 싶고요. 6번 금요일에 아마 배당판에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 같은데 판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2번 마이오코는 다리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고 8만 로얄브론즈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뭐 예전에 선행을 갖다가 무대였던 마필인데 최근에 각지 병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버릴 수는 없겠고 10번만 파티파워는 참 저희하고 사대가 안 맞네요. 지난번에 좀 복병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3번 옥드림을 놓고 했더니 라온킴인가 입상을 하면서 25배를 터뜨립니다. 차라리 이 파티파워를 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뭐 그때는 1번 게이트였고 이번엔 외곽인데 외곽에서 전개 잘못 풀면 항상 합질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시우마 옥드림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니지만 의외로 1000m의 경주에서는 제걸음을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기수와의 호흡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조한별이라는 정기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견력이 있다고 봅니다. 4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4번을 놓고 6번, 8번, 12번 이 세 마필 중에서 주정 막권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4번 놓고 6번, 8번, 12번 체크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교차 경주 1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는 1600이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 고만고만해요. 부담량이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안쪽에 있는 이모모 담양채강은 전개를 나쁘지 않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졸전 중에 졸전입니다. 근데 기록으로 본다면 1분 22초대의 기록을 작성했는데 다른 마피들과 착차도 크지 않고 KT 여건은 상당히 좋아져서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능력은 크지 않아요, 사실 이번 마필은. 어쨌든 간에 경주의 조건이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3번 우주정보는 다 뛰었죠. 간혹가다 올라오는 거고요. 6번 록초이스도 지난번 경주 때 고질적인 늦발동입니다. 워낙에 발동이 늦게 걸리니까 항상 고전 중에 고전을 하고 있고 선두권이 좀 무너져 줘야지 한 발을 쓰는 유형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부담량까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감량 기수보다는 노련한 기술을 선택을 하면서 변화를 모색했다는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말한테는 부담이 되는 게 맞죠. 7번 동방워리어도 2착 승급을 하면서 서울에서 내려간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유승환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서 의외로 복승률이 좋아요. 그래서 매경고 최선을 다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지지만 역시나 능력이 강하지 않았던 마필들 틈 속에서 입상으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겠고요. 8번 울산 장군은 지난번에 1600m에서 좀 오버페이스를 했죠.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너무 밀어제끼다 보니까 늦추평에 잡혔는데 역시나 부담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탄다 하더라도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8, 9번도 그렇고 10번도 다 뛰었고요. 시오모 투투터보가 이제 승급전인데 이만에 3kg 감량이 있어요.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부담량의 혜택을 본다면 아예 무시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딱 부러지는 충마가 없고 상당한 혼전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래도 KT의 조건이 좋은 2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권을 노래할 수 있는 6번 록초이스, 8번 울산장군, 10번 투투터보 2번을 놓고 좀 분산을 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상마 1경주는요. 2번마 담양채강을 지난번 경주와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300, 12번의 앞인데 7번 싱그러운 타임이죠. 예. 어마어마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요. 예. 싱그러운 공과 혈통이 같고 이 싱그러운 시리즈들이 다 못뛴 마필들이 없죠. 예. 다 데뷔했을 당시부터 선전을 했던 마필이고 싱그러운 타임도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는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조기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경주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죠. 조기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실전에서는 굉장히 뛰어주더라. 아마 이게 혈통이 좋은 마필들은 그래서 혈통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기사는 좀 많이 기대했었어요. 당시에 김종민 조기사 만났을 때는. 과연 승급전에서도 괴력을 발휘해 줄지. 이번 독도야와 좋은 경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도야는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독도야도 2월달 경주 이후에 구절이 워낙에 안 좋아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이 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독도야가.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이겨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로마 원더풀 루비가 그나마 좀 대안 막권이긴 한데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마피 상태는 그냥 항상 편성을 봐야 되는 마피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죠. 그래서 편성을 본다면은 독도야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좀 사고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0번만 원더풀 헤네시는 매번 결정력 부정이 좀 있고요. 함양산성이나 6번 다이아파크 이런 나피들은 승급전인데 글쎄요. 편성으로 본다면은 좀 사이즈는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3번 곤솔의 내용이 가장 좋습니다. 마방의 내용이 좋은데 워낙에 늦추입을 하는 마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번 독도야가 당연히 충막감으로 팔릴 것 같은데 7번 싱그러운 타임이 이제는 걸음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독도야가 공백기도 있고 다리 쪽이 안 좋아서 7번을 충만을 놓고 공략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정해 보겠고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2번, 7번, 11번 이 세 마필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충만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마필을 충만을 결정을 할지 고민해서 현장 예상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2경주 넘어갑니다. 안되거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상승세를 구가하는 마피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뭐 1번 에이스 크러쉬라든가 뭐 10번 메이저 엔젤, 그리고 승급전에 잘 떴던 8번 오스일, 이러한 마피들이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지만 이 마피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 중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최근에 편성을 만나고 정계를 만나고 선전한 여지는 있었지만 그거는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다. 충분히 해볼 만한 마필들이 몇 두가 발톱을 숨기고 이번 경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부산경마 이경주에서 그러한 발톱을 드러낼 마필들은 누구냐? 이걸 찾아내서 한대건은 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한대건은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제대로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6종주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312마리 마필들. 좋은 추억이 있죠. 7번마 다이아로드가 지난번에 당대 질주와 동반 입상을 하면서 15배의 배당, 우리 쌍승시까지도 만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다이아로드가 승급전을 치르게 됐고요. 다른 5등급에서 아니면 승급전을 치르는 비교적 직전 경주와는 다른 능력 마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원체 말이 없었고요. 다이아로드가 뛰어서 이겼던 상대들이 오마진 차이가 났지만 이게 뭐 얘가 뭐 잘 뛴 것도 있지만 편성이 워낙에 약했던 게 맞습니다. 이제는 평가의 잣대에 올라섰고요. 승급전에서 바로 다이아로드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허벌나게 깨져서 정말 개낭창이 될 것이냐, 이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자, 충만감은 따로 있고요. 그 충만을 놓고서 다이아로드를 원틀 맞고도 공략을 할지, 아니면 다른 마필에 좀 더 주목을 할지, 한대건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나야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한대건의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컨디션 본 후에 최종 결정을 하겠고요. 7번 다이아로드 놓고서 들어가는 승부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6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을 추천했고요.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사실 3번 한화공주예요. 참 성적이 안 나오죠. 개바닥 중에 완전 상바닥인데 거리가 늘어나면 썩 좋을 건 없어요. 이 마필은 정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때까지는 계속 외곽 게이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외곽이면 안 되고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은 해볼만 할 것이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5kg 감량 기수까지 기용을 시켰습니다. 물론 능력상으로는 약간 좀 딸리고 전개에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3번 게이트의 이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필 3번 한월공주는 복병감으로써 이번 경주 과감하게 한번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볼까,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1번가 타고난 질주도 지난번에 얼레벌레 탔죠.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졸전 중에 졸전인데 1번 게이트랑 무시할 수 없겠고요. 2번마 아이슬레그는 늦발동에 걸리는 게 단점이고, 7번 부영볼트는 약간은 꾸준하게 띄워주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걸음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8번 캡틴 가이도 지난번에 전개 잘 풀고 편동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지 능력이 좋은 마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57kg의 중량을 부여받고 나서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만만의 공덕입니다. 쉽지는 않죠. 10번 교학상장은 의외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상태는 괜찮고요. 이 10번 제도약의 반석이 지난번에 전개를 좀 잘못 풀었는데 정호주 기수가 잘 타고 없긴 했지만 서수원 기수보다는 진수에서 딸리죠. 막판에 참고 한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나 도전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산경마 3경주는 3번 한월공주나 아니면 1번과 타고난 질주 15 제도의 완석 1번, 3번, 12번 이 마필들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3번은 어차피 비인기감 마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3번으로 공략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어떠한 공략을 할지는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부산경마 3경주 1번, 3번, 12번 말씀드리지만 3번만 한화공주 무시하지 말라,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서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7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7번마 동작과 10번 원더풀 이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10번 원더풀 이브는 한동안 좀 고전을 했죠. 걸음이 너무 안 나와서 인기만 실리고 졸전을 치렀는데
지난번 1400m 경주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강자였어요. 이 끝걸음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나아졌다고 보여지고요. 당시에는 57kg였는데 이번엔 53kg입니다. 그래서 기복을 보이는 출마 동작보다는 뭐 동작은 선행을 갈 수 있겠지만 실버마 원더풀 이불이 출마감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버 동작은 아무리 골마겸이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조교사도 상당히 박재호 조교사도 실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직 왜 이렇게 기복이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게 능력만은 아니죠. 최근 두 번에 잘 뛴 걸음이지 이 앞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크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의외로 1번말 원더풀 럭키 등 2번말 해피마운틴의 한 발의 추입이 있고요. 6번말 베스트 빅토리도 최근에는 나아진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시험화 승리나래가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이혁 기수는 기대를 했는데 뭐 정계가 꼬인 것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많이 안 뛴 거예요. 그래서 이혁 기수 좀 난감하다고 하는데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한 번 더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마 동작이 배당판을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복형이라고 봅니다.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실 크지 않다고 보고요. 뭐 맘먹으면 선행을 가겠지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지 이걸 놓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11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 1번, 2번, 6번, 7번, 12번까지 이 5마리 안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버릴 건 버려야 되니까 7번과 동작을 버릴지 아니면 안쪽에 있는 1번, 2번을 버릴지는 현장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는요. 11번마 원더풀 이브를 주목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번 경주만큼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뽐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상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800이고요. 10마리 RPD를 추천하다 보니까는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에 걸음이 좀 살아났다라고 싶었던 3번 다이나믹 루키가 아주 개삽질을 합니다. 지난번에 전개를 잘못 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너무 안 나왔었는데 부담 중량이 지난번 대비해서 더 올라갔어요. 결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9번마 닥터시크예요. 마이너스 2.5kg 감량이 있는데 이게 참 고질적이죠. 발주가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좀 안 됐다가 또 좀 무리라면 들뛰고 숨고르게 할 수 있는 1800이기 때문에 뭐 닥터시크를 이번 경주 복병마필의 충막감을 한번 노리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고요. 이번 제트다이아는 지난번에 권성원 기수가 잘 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항상 믿음감이 주는 기수가 아니라서 그게 좀 짜증이 나죠. 뭐 끄걸거림이 있는 모필이고. 지금 두바이 특급도 거의 회복세예요. 아마 이게 당일날 현장에 가면 이게 배당판이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은데 상태 나쁘지 않고요. 팔마 I'm Your Mother도 뭐 워낙에 늦추입을 하는 개버릇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이 서성훈 기수가 지난번에도 몰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계속 좋지는 않았어요. 한번 타봤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감각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보통 2번 시술을 안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기술빨로 본다면 팔마 I'm Your Mother도 무시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판에는 뭐 3번과 7번이 인기권을 팔리겠지만 저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고마 닥터시크예요. 약간의 페이스로만 잘 해준다면은 감량의 혜택이 있어서 이번 경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자, 9번을 놓고 한번 이번 경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님 4경주 고마 닥터시크 체크하셨다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서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한대건에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죠. 3번 포에버 위너도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선전했던 오머 브릴리언트. 인기만으로 지난번에 인기 1위까지 팔렸지만은 제가 방송에서 이미 고마 통암산 파워는 예전의 컨디션이 아니다. 어떻게 뛸지 장담할 수 없다. 걷어내고 저희가 공략을 했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고마 통암산 파워가 베스트가 아닌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번 로로보선에다가 10번 백투백. 의외로 도전하는 마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일본 강하천국도 승급전이긴 하지만 일본 게이트. 뭔가 이렇게 꼬여일대로 꼬여있는 듯한 느낌? 과연 바닥 추입하는 마필들에게 선전이 기대가 될까? 아니면은 역으로 선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선입권을 선택하는 마필이 선전하게 될까? 8번 골드스텝도 지난번에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선행 갈 수 있으니까 3번 막권 한번 엮어보셔야 했는데 굉장히 짭짤한 매단으로 들어와줬어요. 잘 알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한대건이가 잘 알고 있고 직접 만나서 기술한테 들었던 내용도 충분히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로 삼은 것이고요. 한대건 과연 이번 경주에 나아지고 변화를 보였던 마필은 어떤 마필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만 5경주 넘어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죠. 한대건의 메인 승부기도 하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함양산삼 항로와 엑스포 5경주입니다. 7월 레드블레이드가 패딩원의 축마스가 지난번에 확연한 변화를 보였었죠. 마필의 걸음 자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현성도 다시 한번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7번 놓고 1번 1번 드려 탄산미와 7번 레드블레이드 4번 경주거리 1200m 2등급 12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12개 킨도 지난번에 이번 필요 완벽하게 좀 변화된 모습 한생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2번, 7번, 8번 방어하면서 마지막을 치는데 단독선도 여유있는 모습 2번, 3번, 9번 경주리 17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승입니다. 1번 속 인기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밀어줘야 되는데 최명 기사가 잘 좋았던 것 같지는 아닙니다. 하지만도 외곽쪽에 좀 밀려있긴 하죠. 9번 놓고 5번 2위는 9번나 제왕이별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입니다. KRA컵 대상경주고 1600m 서울에서 뭐 대한마를 필두로 해서 명품 축제도 내려갔고 원더풀 플라이도 내려가고 뭐 하늘을 달리다 가온포스 의외로 많은 마필들이 내려갔는데 과연 부산의 수성을 꺾을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대한마가 이렇게 압도적인 충막감으로 현장에서 인기 1, 2위로 팔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대건은 이번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한대건이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한대건이가 분석한 내용이 틀리지만 않는다면 이번 5경주는 상당히 재밌는 배당으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힘을 실어서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대상경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만큼 혼전도가 높은 만큼 먹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대건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부산경마 5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 넘어갑니다. 12만의 앞에 출전했고요. 의외로 좀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1번이면 3번 아니고 3번 라운 제임스는 지난번에 하이건 마필인데 대상 경주에 나가서 대한마와의 경주에 나가서 정말 땅을 팠습니다. 뭐 큰 능력을 가진 마필도 아니지만 대상 경주에 나갈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죠. 근데 적정거리로 돌아왔다는 13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kg 감량도 있고 지난번 대비해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 걸음을 보여줄까 장거리에서 안 됐던 모습이었었지만 선행까지 갈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권이지만 아주 뭐 놓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마 이글스 그리프터의 내용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골편제거 수술한 이후에 3번의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리가 좀 호전이 되면서 김동수 기수는 나아졌다고 하고요. 9번 리틀보이 플래시도 기대 이하의 졸전이죠. 1700m 갔다가 삽질을 하니까 적정거리는 1300으로 들어왔는데 약간의 악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당 거리에 워낙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그래도 9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박행진도 뭐 견뎌는 건 있지만 우한 관절염을 앓았던 마피에서 질병에 대한 여파가 있어서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되게 출전 주수가 많아요. 12마리로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9번에 5번? 이거 한 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대안이 된다면 4번인데 다른 마필들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 이번 경주가. 9번, 5번 최대 배당을 좀 인정을 하겠고요. 4번과 7번은 3번 막건을 방어하든가 4번 정도만 뭐 복승시로 방어하든가 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재미가 없고요. 많은 마필들이 있으니까 터질 것 같지만 안 터져요 저거. 자, 부산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10마리 앞필이 출전했고요. 1200m라는 단거리 경주예요. 워낙에 단거리다 보니까 선두권에 나서면 웬만하면 끝나죠. 뭐 선행은 일본 페리드 폼으로 엮을 수도 있지만 뭐 3번 드롭더 비트가 57.5kg 달고 또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 요소들이 있고요.
드롭 더 비트도 57.5kg가 간다면 뭐 장담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죠. 잘 뛰긴 했지만. 6번 파이트 워리어가 승급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걸음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는 모처럼 만에 공백기 이후에 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정도에서 한 발을 보여줬어요. 앞으로의 보여줄 걸음이 더 있지 않나. 6번 파이트 워리어는 충만감이 되겠습니다. 뭐 3번은 무시 못하겠고요. 5번 메이스테이는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지만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지만 외국에 원정을 갔다 와서 경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이스가 이제 어떨지 그만큼 또 이제 수송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과신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마필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8번 통일시대도 전력을 살아나는 느낌. 10번 하이섹시도 의외로 칼은 갈아놨습니다. 6번 파이트 워리어를 놓고 하겠습니다. 5번 메인스테이나 3번 드롭 더 비트는 인기권에서는 팔릴 것 같고요. 8번과 10번은 조금 등한시되는 마필이지만 1등급은요. 어느 누구든지 도전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6번을 놓고 부상만 6경주는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금마 10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800이고요. 혼합 3등급 경주에 12마리 경주예요. 경주월이 1300m 국산 6등급 함양산삼 학교와 엑스포 5경주입니다. 7월 레드블레이드가 배팅하는 축마스가 지난번에 뭐 확연한 변화를 보였었죠. 마필의 걸음 자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편성도 다시 한번 약세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7번 놓고 1번 1번 탄탄미어와 7번 레드블레이드 4번 경주월이 1200m 2등급 12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12개 킨도 지난번에 이만필이 완벽하게 좀 변화된 모습 한생 마지막 메인 승부치고요. 2번, 7번, 8번 방어하면서 아주 그렇게 단독선도 여유있는 모습 2번, 3번, 9번 경주리 17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승입니다. 1번 속 인진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밀어줘야 되는데 최명 기사가 잘 좋았던 것 같지는 아닙니다. 하지만도 외곽 쪽에 좀 밀려있긴 하지. 9번 넣고 5번 2위는 9번 나 제왕이별 1800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경주는 깨질만한 경주가 아니었었죠. 출마 등수 많이 돼 있었고 원래 나오려고 했던 마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경주에 나온 마필이었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그만큼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대건이가 잘 알고 있고요. 한대건이 직접 인터뷰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은 누구고 최하의 컨디션은 누군지 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3등급 경주예요. 왜 이렇게 짜여졌는지 내용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마필이 승부가 걸려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자,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만큼은 일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한대건과 함께해 주십시오. 적중의 기쁨으로 여러분과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금마 11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이가 지난번 경기 때 말씀을 드렸던 직접 만나와서 그날 말씀드렸던 3번 플레이스2고 버리자니 아깝고 애매해요 사실. 9번 청담제왕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모래맞으니까는 개삽질을 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김용곤 기수가 이마필 때문에 개고생을 했죠. 막 패 죽이고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좀 덜 뛰는 경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놓고 하기도 좀 그렇고 3번 플레이스 속을 놓고 하자니까 늦추기도 또 걱정이고 객관적인 능력으로는 9번 청담대왕이 지난번 같이만 꼴값만 안 떨면은 우승해야겠죠. 근데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 일단은 8번 글로벌뱅크라든가 6번 당대걸작 전형적인 선행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고요. 1400m도 1승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가마마가 감량 기수를 기용했다 하더라도 이역 기수가 선행을 맞먹으면 이게 선행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변수가 될지. 물론 배당판에서는 3번 프레이스투고와 9번 청담제왕이 뭐 깔끔하게 대기로 팔리겠지만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수를 누가 될지 6번과 8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3번 아이언록은 승급전에 관해서 6kg 감량이 있긴 하지만 마필 자체의 자원이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인 것 같지는 않아요. 2번 다이샨도 혼전화 중에 한 발에 충분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 뭐 출마 투표에 떨어지고 있죠, 다이샨은. 그래서 조경은 자제를 해놓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이 옥성이 형이 이런 필드를 꼭 선입권에 갖다 대놓고 이변을 연출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3번, 9번, 9번, 3번. 분명히 두 마리 앞필들이 능력 있는 건 맞지만 2번만 따이샷, 6번만 당대걸작, 8번 글로벌뱅크. 이러한 보병권의 앞필들도 충분히 일치함을 가할 수 있다. 자, 현장 예상에서 컨디션 본 후에 최종 결정을 해서 이변을 노릴 거면 이변을 노리고 아니면 최저배당 인정할 거면 최저배당 인정한다고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의 한대건 음담 패선 방송은 정리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해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한대건 승부처는요 368열이고요.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그리고 부산경마는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도 있는데 벚꽃이 필지 안 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날씨가 쌀쌀해서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적중으로 환수로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고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